수열 22강은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우리가 수열 첫 시간에 수열의 뜻은 수가 규칙을 갖고 배열되어 있는 것을 수열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규칙을 찾아서 등차 수열을 배웠고 등비 수열을, 조화 수열을 배우고 난 뒤에 시그마를 배우고 나서 계차 수열을 이용해서 원수열, 일반항 구하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 군수열을 배웠죠. 분수수열, 멱수열, 멱급수, 지난 시간에 근호를 포함한 수열까지 완벽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수열 문제가 나오면 제한된 시간에 신속하게 어떤 수의 규칙을 갖고 있는가, 어떤 수열인가 분석해서 정교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은 마지막 수의 규칙 찾아서 피보나치 수열을 배우게 됩니다. 피보나치 수열이란 여기다 소개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앞에 두 수를 더해서 다음 수를 만드는 거예요. 0하고 2를 더하면 1이지 않습니까? 1하고 2를 더하면 2죠. 1하고 2 더하면 3이고 2하고 3을 더하면 5죠. 3하고 5 더하면 8이고요. 5하고 8을 더하면 13, 8하고 13을 더하면 21. 이렇게 앞에 두 수를 더해 다음 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웃항의 관계식으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게 피보나치 수열을 설명하는 이웃항의 관계식이 돼요. 점화식이죠. 점화식은 우리가 이제 따로 띄어서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다루게 될 텐데 피보나치 수열 그러면 요거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볼 것은 뒤항에서 앞항을 한번 나눠 볼게요. 자, 뒤항에서 앞항. 자, 3 나누기 2 해보고요. 5 나누기 3, 8 나누기 5, 그 다음 13 나누기 8. 자, 21 나누기 13. 자, 이렇게 쭉 나누어 가다 보면 이게 1.618 이런 식으로 해서 황금 비율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는 이탈리아 수학자인데 고대 피라밋을 연구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르는 숫자들의 배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은 자연계에서 다양한 현상과 패턴에서 나타나는 규칙성에서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간단하게 생활 속에 어떻게 피보나치 수열이 보여지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피보나치 수열 공부를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변의 길이 1인 정사각형 두 개가 이렇게 접하고 있죠. 자, 두 개를 더하면은요, 1 더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2짜리 정사각형. 그 다음, 자, 1하고 2를 보태면 뭐가 됩니까? 3이 되죠? 3인 정사각형 그려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이고 여기 2가 되죠? 그래서 5짜리 정사각형이 또 그려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5고 여기 3이에요. 그죠? 자, 8짜리 정사각형이 그려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화면 한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4분원을 그립니다. 자, 이렇게 반지름이 1인, 자, 4분원. 반지름이 1인 4분원, 반지름이 2인 4분원, 반지름이 3인 4분원, 반지름이 5인 4분원, 반지름이 8인 4분원 이렇게 그려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여기서 다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면 한번 지우겠습니다. 자, 뭐가 발견이 되냐면 황금 나선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황금 나선 보이시죠? 이렇게 황금 나선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주의 나선 운하계랄지, 태풍의 눈, 앵무새의 조개 껍질, 알래스카의 큰뿔 양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회오리 모양에서 피보나치 수열의 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면 자연의 비밀을 담고 있는 피보나치 수열. 자,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피보나치 수열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다. 요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앞에 두 수를 더해서 다음 수를 만들어가는 수열이다. 이렇게 인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계단 혹은 두 계단씩 오를 때 9개의 계단을 오르는 경우는 모두 몇 가지인가 그랬습니다.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9개의 계단을 전부 그려놓고 따지기에는 복잡하기도 하고 틀리기 쉽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단이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따지기 쉽죠. 자, 이를 이용해서 9개의 계단일 때를 추론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는 언제 배웠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혹시 경우의 수가 약한 학생은 경우의 수 1강을 클릭하셔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다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우의 수는 또는 일 땐 더하고 그리고 때는 곱해서 계산하면 아주 시간을 단축해서 쉽게 경우의 수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경우의 수 1강에서 배우는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를 이용해서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이 한 개일 경우는 너무 따지기 좋죠. 왜냐하면 한 계단 혹은 두 계단씩 뿐이 못 오르니까 계단이 한 개인 경우에는 한 계단 올라가는 방법뿐이 없어요. 계단이 한 개일 때의 경우수를 A1이라고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한 가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계단이 두 개인 경우도 쉽습니다. 하나하나 올라가는 경우수와 또는 한 번에 이렇게 두 계단을 오르는 경우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단이 두 개일 때의 경우수는 이 경우 합해서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단이 세 개인 경우를 따져 봅시다. 계단이 세 개인 경우는 두 번째 계단까지 오르고 한 계단을 올라가는 거죠. 곱의 법칙으로 여기까지 오르고 그리고 한 계단 오르는 건데 이 방법의 수는 한 가지뿐이기 때문에 곱하기 1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계단까지 오르는 경우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1, 1, 1. 마지막 한 계단 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계단 오르고 마지막 한 계단 오르는 거 두 가지예요. 그래서 계단이 세 개일 때는 두 번째 계단까지 오르고 그리고 한 계단 오르는 거 한 가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고요. 또는이니까 합의 법칙이 되겠죠. 이번에는 첫 번째 계단까지 오르고 그리고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여기서 따졌기 때문에 따질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보세요. 이렇게 두 계단을 오르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여기서 따졌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계단 오르고 두 계단 올라가는 거죠. 이것도 방법의 수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곱하기 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따져주시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한 계단 오르고 두 계단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잘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의 수는 2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세 가지가 되는구나. 1은 곱하면 안 하기 때문에 피보나치 수가 보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경수를 다 따졌네요. 계단이 3개일 때. 그 다음에 계단이 4개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계단이 4개일 때도 역시 피보나치 수가 보이나 한번 보면 계단이 4개일 때도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면 되죠. 세 번째 계단까지 오르고 한 계단 오르는 거예요. 경수는 한 가지뿐이 없기 때문에 곱하기 1이죠. 그러면 계단 세 번째 계단까지 오르는 경우는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하나, 마지막 하나. 그죠? 두 개, 하나, 마지막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두 개, 마지막 하나. 이렇게 해서 계단이 4개일 때는 세 번째 계단까지 오르는 경우수에 이렇게 한 계단 올라가는 경우수 한 가지를 곱한 거고요. 또는 있겠죠. 합의 법칙이죠. 두 번째 계단까지 오르고 두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따질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일까요?
이미 따졌습니다. 여기서 다 따졌단 말이에요. 그쵸? 따졌습니다. 이거 다 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질 필요 없고요. 두 번째 계단까지 오르고 그리고 두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방법의 수 역시 한 가지이기 때문에 곱하기 1이죠. 그럼 여기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1, 1,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2, 2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수학적 표현을 본다면 A2 곱하기 1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1은 무시하셔도 되잖아요. 곱하기 1은. 그렇기 때문에 피보나치 수가 다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자, 3 더하기 2로 5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선생님, 모든 경우수를 다 따진 건가요,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칸을 오르고 그리고 네 번째 칸까지 오르는 거는 다 따져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따져놓고 여기서 따져놓고 여기 다 따져놨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칸을 오르고 이렇게 세 칸은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예 생각할 수 없는 거고요. 나머지 경우는 전부 여기서 따져놨기 때문에 첫 번째 계단을 밟고 그리고 네 번째 계단을 오르는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우수를 다 따진 거예요. 계단이 몇 개일 때? 4개일 때는 5가지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an 플러스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로 쓸 수 있구나. 피보나치 수열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추론을 했으니까 이제 계단이 9개라 그랬으니 A1은 1이고요. A2는 2죠. A3는 이 둘을 더해서 3이 나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A4는 이 둘을 더해서 5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A5는 8이 될 거고요. A6는 13이 되겠고요. A7은 21이 될 거고요. A8은 얼마가 될까요? 34가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답 9개의 계단일 때는 55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단이 9개든 10개든 11개든 12개든 13개든 뭐 얼마든지 답을 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을 실생활에서 우리 다시 한번 만나게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이 된다.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얘기죠. AN은. 자, 이거 만족할 때 시그마 K콜 1서부터 100까지 AK와 같은 것을 골라봐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첫 번장부터 100번장까지의 합을 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와 같은 것을 골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된다 그랬으니까 자연수 1부터 대입해 보세요. A3는 A2 더하기 A1이에요.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n 대신 2를 집어넣으면 A4는 A3 더하기 A2죠. 자, 5번장은 4번장에다 3번장을 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집어넣냐면 100번장까지 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더하면 나오잖아요.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100을 집어넣어 보면 102, 그 다음에 101, 그 다음에 A100 이렇게 해서 첫 번장서부터 100번째 항의 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한번 이렇게 더하면 식이 간단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없어져요, 이렇게. 그쵸?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또 요게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결국 좌변은 A102만 남겠고요. 우변은 A2가 하나 남고 그 다음에 출제자가 원하는 A1서부터 A100까지의 합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이항하면 4번이 답이 된다는 것을 금방 알아낼 수 있겠네요.
피보나치 수열에 점화식을 주면서 시그마 계산을 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됐으리라 보고요. 이번 강 배운 피보나치 수열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가 규칙을 갖고 배열되어 있을 때 우리가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에서 수의 규칙 찾아서 첫 번째 등차 수열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등비 수열을, 조화 수열을, 시그마를 배우고 나서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원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거 다르고요. 그 다음 군수열, 그 다음 분수수열, 멱수열, 멱급수, 근호를 포함한 수열, 오늘 피보나치 수열까지 수의 규칙 찾아서 전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수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수열인가 신속하게 분석을 하고 실수 없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이란 간단하게 얘기하면 앞에 두 수를 더해서 다음 수를 만들어가는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이웃항의 관계식 하나만 자 기억하면 피보나치 수열은 전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수열이 만들어낸 황금 비율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오묘한 자연의 비밀을 담고 있는 피보나치 수열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완벽하게 잘 정리해 두시고요. 이제 다음 강에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서부터 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23강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